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극기의 태극 위치는 중요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의 이유는 분단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하 태극 문양의 배치는 휴전선의 모습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다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행사 당시 사용된 태극기의 태극은 좌우로 배치하였는데 반해 1949년 국기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949년 3월 25일 태극을 상하로 배치하는 것을 확정하여 지금의 태극기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1950년에 6.25가 일어났다고 하여 그래서 상하 배치로 바뀐 것의 영문을 모르겠다는 말도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를 사람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태극기의 태극 모양을 좌우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삭배에 대한 것도 논란은 다양합니다. 현재 태극기의 삭배는 건, 이, 감, 곤 이렇게 4개인데 태극을 사이에 두고 건과 곤이 마주보고 있으며 감과 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이 많고 구군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역에 따르면 건이 위에, 곤이 아래 있는 궤는 64궤에서 12번째 궤인 천지비궤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막힌다는 뜻으로 암흑시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맹랑하죠. 이런 궤상을 만들어 태극기에 배치하였으니 이 비궤의 기름을 판단하는 단사를 보면 이 같은 단사가 등장하는 비궤를 태극기에 사용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을 보면 이, 상월, 천지불교비, 군자의 검덕비난, 부가영의록, 천지가 교류하지 않는 것이 비인. 군자는 검덕으로 어려움을 피하며 녹으로서 영달하지 않는다. 검덕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바로 난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자는 숨고 소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와 연관된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자가 인용한 말을 보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천하유토측현 무토측은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동은 고답해도 말은 공손해야 한다. 박무도 위행원손 나라에 도가 서 있어서 관록을 먹는 것은 좋으나 나라에 도가 서지 않은 나라에서 관록을 먹는 것은 수치이다. 방유도곡 박무토곡지야. 논어에 나오는 내용도 주역의 내용과 유사하죠. 또 같은 내용으로 비궤의 주효는 유기인데 그것의 효사를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3. 유기, 포승소인길, 대인비흥, 상월, 대인비흥, 불안군약. 이것은 천하와 나라를 위해 매우 불행한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소인이 악당이지만 그런대로 분별력이 있어서 대인을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래서 소인은 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살이라는 것이 달이 차면 이지러지는 것이 이치이므로 악인은 악행을 지속하여 악행에 극에 지하고 나서 선의 단계로 진입해야 난세가 신속하게 명을 다하고 백성과 천하의 안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인이 간특한 재질이 있어서 군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함으로 대인의 도가 막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임금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죠. 소위 성군이라 함은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함으로 신하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또 명군이나 현군이 있는데 실상 이 사람들이 국력을 강화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신하들도 이런 임금이 있으면 죽을 위험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간신도 명군이나 현군 밑에 있으면 능신으로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암군이나 범군은 충신이나 현신이 없으면 폭군보다 나라를 형편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폭군의 경우는 천지의 순환이치대로 움직임으로 앞에 말한 바와 같은 소인과 같은 간군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사람입니다. 폭군이 폭정이 극에 달하면 밀란이나 반란, 군란이나 정난, 혹은 혁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반해 간군은 그러한 소지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애꿎은 신하들만 죽어나가고 백성의 고통은 늘어나며 국가는 망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본 소인이 대인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난세와 혹세무민, 가렴주구의 시대가 계속 전개되는 망국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간군은 죽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충신, 현신을 죽이고 나라의 부와 힘을 축내며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간신들도 죽입니다. 다시 비궤로 돌아와서 상에서 말하길 대인이 막히지만 통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군자의 검덕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므로 그것은 군자의 도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통한다고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군자는 그 소인배의 무리들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지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안군야 흔히 말하는 화이부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소인이 대인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형국으로 천하의 간과 간이 판을 쳐서 정사가 뒤틀리고 시비곡직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겁니다. 태극기에 비궤를 둔 것은 구군이 훼손되고 대의가 회절되도록 하는 소인의 도를 발휘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것을 왕이나 중신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선정했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사실 왜곡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철학이나 학문적 범주를 넘어서 날조를 하려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해야 하겠죠. 그러니 주역도 겉으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연구하여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이른바 풍수질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연구신봉하면서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비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국내에서 풍수지리에 문제가 있게 건축이나 조형을 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날조에 해당됩니다. 국내외 사람들이 그 같은 분야를 철저히 신봉하면서도 그러한 미신 같은 분야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관련된 분야에서 하였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연구 끝에 나온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태극기의 다른 괴는 감이 위에 있고 이가 아래에 있는 괴인데 이것은 수화기재괴라고 합니다. 기재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물을 건넌 것이니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기재괴의 단사를 보면 단사에 의할 때 기재괴는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도가 막혀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비괴에서 소인이 대인을 호가호위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작은 일에 집착하는 현상을 만드는 기재괴에 이르러 모든 것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소인은 근본보다는 말단의 일을 더 중시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어긋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유본말 사유종시 기재괴의 상을 보면 기재괴는 완성을 의미하므로 불이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다면 물이 불에 의해 끓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담은 그릇이 넘치거나 엎어지면 음식을 망치거나 불이 꺼짐으로 군자를 신중하게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을 모르고 있는 소인에게는 그러한 일이 불가한 상황에다가 소인이 대인을 호가호위하는 현재 상황 대시 비괴가 막힌다는 뜻을 가진 괴인데 그 괴가 감과 이를 중첩되게 막아버리니 아무 일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인의 천하에서는 근본보다는 이용을 중시하므로 본말이 전도되어 처음에는 길한 듯하다가 말미에 가면 도 자체가 막혀버려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의 천집이 수화기재의 배합은 역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